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게 이제 한더위에 일요법회 한다고 많이들 오셨습니다. 이 반올 행복 아카데미에서 저랑 이제 금강경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오셨고, 또 경북대 불교학생회에서도 이제 지난번에는 기말고사 기간이라 몇 명 못 왔는데, 오늘은 이제 방학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여러 명 왔는데, 원래 이제 저희가 법회 때 슈타니파타, 이게 뭐 꼭 슈타니파타가 아니라 이제 경전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고, 또 다음 공부 또 다른 경전으로 하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슈타니파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급박하게 변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6월인데 벌써 뭐 엄청 불볕더위가 시작돼서 한참 더웠다가, 또 갑자기 장마가 짧다가 다시 또 장마 전선이 내려와서 며칠 동안 아주 폭우가 쏟아부었습니다. 합천 지역에 지금 저 읍내 쪽은 굉장히 큰 이제 물난리가 났다고 그러고, 산청 이런 쪽에도 어제 저희 이제 사형 스님들이 거기에 절이 있어갖고 전화를 했는데, 절들은 무사하지만 뭐 주변의 마을들이 침수되고 사람들이 이제 묻히고 뭐 그래서 사망 사건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변화가 이제 저희들이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던 수준에서 지금은 좀 많은 변화가 있어서 대처하기가 힘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한데, 어떤 삶을 살아야지 우리들의 삶도 좋고 또 우리들의 환경도 좀 더 안락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제 큰 축복의 경인데 프린트물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축복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 제타숲의 안나빠띠에 계셨다. 그때 밤이 기울어서 어떤 신이 아름다운 빛으로 제사숲을 비추고 존귀하신 분이 계신 곳으로 다가가서 예를 드리고 한쪽에 섰다. 한쪽에 서서 그 신은 시로써 말했다. 많은 신들과 인간들은 행복을 바라면서 축복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최상의 축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며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적합한 곳에서 살고 지난 생에 지은 곡덕이 있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잘 배운 수행과 잘 설해진 말,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일이 혼란하지 않으니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베풀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친척을 보살피고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악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가르침 속에서 깨어있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 그리고 때 맞추어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인내하고 온화하고 수행자들을 만나고 가르침을 논의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수행하고 살고 거룩한 진리를 통찰하고 열반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슬픔 없이 티 없는 온전한 평온한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이와 같이 행하면 어디에서든 실패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행복을 얻는다.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네. 축복을 받는다, 축복을 준다라는 건 정말
우리가 모두 바라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잘 되는 어떤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까 사시마지 기도를 올렸는데 기도를 하면은 이제 내 잘못도 참회하고 또 부처님께 이제 공덕을 청하기도 하고 또 내가 지은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회양하기도 하고 서원도 세우고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에 한 게 축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축복하는 서원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걸 이제 기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는 게 우리가 축복하는 대상이 세계가 다 편안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또 편안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민족이 분단돼서 고통받으니까 그런 고통도 없어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말씀이 널리 퍼져서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명이 짧은 사람은 좀 오래 살고 싶을 거고, 아픈 사람은 빨리 낫고 싶을 거고, 그 다음 내가 지금 공부한 사람은 좀 공부 더 잘하면 좋겠고,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좋겠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축원을 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도 축원을 한다, 축복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성을 다 모아갖고 그들에게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가 우리에게 축복일까? 여러분들 뭐가 있으면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당장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우리 현우 보살님. 선이 내시는 중. 오늘 왜 이렇게 얌전하게 말씀하십니까? 뭐, 이제 세속적으로 본다면 좋은 뭡니까? 좋은 그 평판을 얻고, 또 좋은 직장을 갖고, 또, 부를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이 축복에 해당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도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의 바탕이 되는 게 뭘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축복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축복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변화무쌍해요. 그죠? 그래서 돈도 많은데 늘 많은 게 아니야. 어느 날은 또 돈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건강도 늘 건강하지 않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어느 순간 큰 병에 걸리는 일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항구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려면 좀 더 항구적인 축복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데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르키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아테네에서 굉장히 명문가의 자제예요. 예, 그래서 소포클레스가 외삼촌일 정도로 굉장히 그 집안이 명문가고, 그다음 본인이 이제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물도 뛰어나고, 목소리도 좋고, 또 학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안도 부자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를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만나러 왔는데,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변변치 못한 사람이잖아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단히 못생긴 걸로 역사적으로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변변치 않은 인물인데, 이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들으러 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조롱을 해요. 뭐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냐.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서 막 방에 놓고 막 큰 소리로 막 떠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점점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력이랄까, 권위랄까, 또는 매력이랄까,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젖어들고 빠져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완전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완전 꽂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꽂힌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야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이제 이런 큰 그림이 있는데 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리겠죠. 빨리 그려야겠죠. 자, 여러분들은 그리는데 몰두하겠죠. 빨리 그리고 바로 끝내고 그렇게 할까요? 안 그렇죠. 어느 정도 그리다가 뒤로 몇 발짝 물러나서 내가 그린 게 제대로 그렸나 살펴보고 또 잘못되면 거기 수정하고 또 다른 부분도 어떻게 그릴까 구상하고 그렇게 그려가겠죠. 또 도자기를 빚는 사람도 도자기 물레를 돌리면서 막 만들어서 확 내고 이렇게 안 하죠. 정말 좋은 작가라면 어떻게 해요? 한참 만들다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면서 이 도자기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나 살피겠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훌륭한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완성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냐. 빨리 완성해서 내가 처음에 계획된 대로 빨리 완성해서 뭔가 만들어내기를 바라기보다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제대로 됐나? 이 모양은 좋을까? 저 모양이 더 좋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좋은 작품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운다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축복 있는 삶을 살냐는 거는 우리가 빨리 뭔가를 완성하고 빨리 뭔가를 해내는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해내는데 제대로 하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 부분은 고쳐야지. 그죠? 다시 뭐 물감을 덧칠한다든지 또는 뭐 물레를 해가지고 흙을 다시 빚는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바꾸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자기를 위하는 행동이 뭔가? 그게 뭐겠어요? 내가 완성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자기 배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려를 한다는 거는 대체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뭔가 그 사람이 편하도록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배려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데 요즘은 이제 너무나 우리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한 배려는 꼭 내가 대접받는 게 나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누가 나를 배려해 주지 않으면 나라도 나를 대접해야지 이러면서 막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를 위해서 뭐 소확행을 한다든지 뭔가 값진 뭔가를 산다든지 또는 어디 가서 특별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게 마치 자기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훌륭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예술가다. 여러분 삶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게 가장 훌륭한 나의 삶을 만드는 거겠어요? 남들이 잘한다 해주는 게 그게 내 삶의 윤택한 결과가 될까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펴보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제대로 되었나? 좀 부족한 건 없나? 잘못된 건 없나?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게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배려를 한다는 거는 자기 삶을 존중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키우스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자질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돌보지를 않은 거예요. 주어진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남들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자기 삶도 함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향락이 적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배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배려한다는 거는 나의 삶을 존중하고 내가 좋은 삶을 살도록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나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큰 축복의 경에서 부처님 말씀이 바로 어떻게 나를 배려하고 나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과 서양을 오고 갔지만 사실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축복,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려는 삶을 온전한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뭔가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기본적인 삶의 어떤 가치들, 적어도 내 삶이 내가 돌이켜 봤을 때
후회스럽지 않고, 아, 나 이 한 생이 낭비하지 않았고, 뭔가 그래도 보람있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뭔가가 되느냐. 적어도 그 정도의 자기 만족이 올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래요. 근데 내가 돈이 많아도 남을 갈취해갖고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죠. 물건을 살 때는 행복하겠지만 남들한테 이제 나중에 비난받거나 내가 그 돈을 다시 쫓겨갈 때는 엄청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행복을 바라고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데 그게 뭔가라고 할 때 그 간단해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다 할 수 알죠? 그런가요?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세상에서 보면은 다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건 지혜롭건 관계없어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이빨린 말 해주는 사람한테 가요. 근데 오히려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한편에서 보면은 나의 문제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우리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유 뭐 좀 잘못됐어도 그냥 그리지 싶지. 그 고치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기분도 나쁘잖아요. 아유 내가 잘못 그렸다는 거 인정하기도 좀 싫고. 근데 어때요? 결과를 나중에 보면 후회해요. 그죠? 제가 여기 베란다를 지난 겨울에 공사를 해갖고 만들었어요. 근데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중간에 이제 빔을 박는데 이제 그 작업하는 시공하는 분이 저 빔을 굉장히 낮추어 달았어요. 그 이제 무게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아주 이제 튼튼한 걸 달긴 달았는데 낮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달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창문에서 눈에 걸리는 거예요. 위에 창문 위를 쭉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망을 보려고 만드는 공간인데 거기에 이렇게 뭐가 앞에 쭉 하나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전망을 오히려 가리고 그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집을 잘못 지었나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딴 사람들 와서 뭐 집을 이렇게 지었냐라고 이제 욕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는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두고 해놓고 후회하고 할 때마다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하는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뜯었어요. 비용이 상당히 더 들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잘못되었으니까 뜯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설계사한테 다시 자문하고 그 이제 시공하는 분이 잘못한 거를 다시 고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냥 돈이 아까워서 돈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냥 그 돈을 아끼려고 저걸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평생 후회하고 어느 사람마다 집을 왜 이렇게 지었어 이럴 것이고 기분 좋으려고 만든 공간에서 짜증부터 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 아는 순간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들건 시간이 얼마나 들건 그래야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건축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준을 높이고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후의 결과들은 나도 좋고 주변의 사람들도 좋고 또 건물을 관리하거나 하는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도 그런 거죠. 지금 당장 편하고 그냥 이제 좀 저렴하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은가? 지금은 그런지 모르는데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좀 이게 잘못됐는데 싶으면 내 절망에 빠져서 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는데 시간이 걸려요. 또 비용도 들어요. 하지만 해야 돼요. 안 하면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하니까. 그게 자기 삶에 대한 배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노력하고 찾아야 돼요. 그냥 사람이 오지 않아. 그죠? 나한테 좋지 않은 이야기 해주더라도 그 사람이 지혜롭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배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따라다니면서 같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신도님과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의외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경할 만한 사람은 공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내적인 가치를 잘 보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꾀죄죄하고 못생기고 하니까 막 경멸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카리스마가 범접하기 힘든 거니까, 아르키메우스가 하여튼 이름은 여러분 잘 찾아주십시오. 하여튼 그 사람이 자세를 바꾸고 가르침을 청한 일이 있듯이 우리도 진짜 공경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건 스스로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으뜸 가는 축복입니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롤 모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 제가 주변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이렇게 이제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우를 봤는데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 그때 같이 동기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는 동기가 있었는데 이 동기가 자기 과에 아주 거장이 되는 교수님 밑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문단에 등단을 했어요. 평론가로. 물론 나중에 이제 교수도 되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참 자신이 가진 자질이 100%, 200% 발휘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좋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가 밑에서 배우고 그분을 롤모델 삼아 나중에 우리 그런 뭐랄까 약간 조롱도 한 것이 완전히 그 제2의 그 교수처럼 행동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하고 이게 닮고 싶으니까 행동도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몰입을 하니까 또 그만큼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분을 가까이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곳이 적합해야 돼요. 제가 또 어떤 분들은 서울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냥 자기 형편에는 강남에 있는 큰 사무실을 유지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좋은 외제 자동차를 살 형편이 안 돼요. 그 사업의 규모에. 그런데 큰 사무실을 얻고 그 좋은 외제차를 사서 굴리면서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집도 이제 옮기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자기의 분수보다 더 이렇게 과하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곳에 산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또 그리고 사람이 살 만한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그 맹모 삼천 알잖아요. 그죠? 좋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울 수 있고 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자의 어머니가 서당 옆으로 이사한 거는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즘은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이 죽고 서울 경기 지역만 이제 비대해지고 거기는 이제 막 온갖 자원이 모이지만 동시에 너무 과밀해서 터져나가기 일보 직전인데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서울에 살았지만 여기가 훨씬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다살은 이제 저야 뭐 이제 나이가 충분히 많으니까 그러지 않냐 하지만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 대구의 교수가 돼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뜻은 서울에서 교수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대구로 어쨌든 잡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빨리 서울로 또 이제 이직을 하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길래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서울로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구에서 전 세계적인 작가가 되도록 해라. 세계적 작가가 되면 되지 굳이 서울까지 갈 거 있겠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지방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해인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렇게 시골 구석에 있지만 한국 불교를 알려면 해인사에 옵니다. 외국인들도 해인사에 오는 것을 굉장히 선망하고 불교학자들은 한번 꼭 와야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빛나게 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이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어떤 세계적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덕을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100원을 기부했다고 내가 내일 1000원어치를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꾸준히 쌓여야 돼. 어느 정도 쌓여야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는데 나한테는 큰 도움이 없어 보여요. 물론 진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분이 좋겠지만 나 어쨌든 좋은 일 하면 좋다 하니까 하는데 처음에는 별로 그게 안 느껴져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생이라는 게 꼭 그 전생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래의 어떤 결과를 받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꾸준히 적립을 해야 됩니다. 마치 저금 통장에 돈을 저축하듯이 공덕을 이렇게 쌓아놔야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오늘 다 못하겠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른 서원을 세우는 거. 아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욕심을 내는 거하고 서원을 세우는 거는 달라요. 내가 내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야겠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거는 욕심입니까? 서원입니까? 서원이죠. 그죠? 내가, 뭐, 부자가 되겠다. 난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되겠다. 나는 뭐 무슨 권력자가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욕심 쪽에 속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또 서원의 차이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은 내가, 그거를 늘 마음에 품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뭐가 돼요? 굉장히 불만이 생기죠. 그걸 성취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되게 뭐랄까 자기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서 쏟지만 불만스러운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목표를 달성해도 또 불만스러워.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또 있거든. 그죠? 그래서 그 욕망이란 거는 그런데 서원은 뭐냐면 내가 그런 목표는 같지만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바로 당장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서서히 둘러가는 삶을 살아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마음의 어떤 방향이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니까 내가 꼭 이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계산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쭉 흘러가는 방향으로 내 삶이 쭉 이어져 가요. 그래서 인연들도 그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땐 서원이 뭐지? 왜 서원을 굳이 세워야 되지? 잘 몰랐는데, 서원을 세우고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 그렇게 에너지가 모이고, 그런 에너지가 모인 게 결국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 깊이에서 이렇게 원하는 거, 지향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삶이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아까 아르키메데스처럼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저기 가서 저거 하고 인생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실패와 약간의 방황이란 건 필요해요. 약간이 아니라 그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방황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가진 삶은 그것이 나중에 돌고 도는 듯한데 결국은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경로였음이 나중에 보면 밝혀져요. 제가 이제 논문 지도를 이제 서울대 대학원생을 지도를 하는데 공부를 막 시키고 이제 이 교수가 평가하면서 이거 보충해라. 이 교수가 평가하면서 이거 보충해라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정신없이 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심사를 가가지고 이것도 틀렸어, 저것도 틀렸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포부를 세웠던 그 큰 주제에서 여기도 잘리고 저기도 잘리고 막 그래갖고 이제 나머지 내용이 별로 없어. 근데 공부는 한참 했는데, 이게 내 공부한 거 아깝잖아요. 그죠? 막 밤을 새서 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지도하는 심사하는 선생님들이 지금은 이게 다 잘려나가고 내 공부한 게 다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논문이 완성될 때 보면 그게 다 들어가 있다. 어딘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공부가 그랬고, 그래서 뭐 지름길로 가고 뭔가 딱 하나만 해가지고 딱 얻어지고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또 여기서 또 해봤는데 안 되는 것도 있고 해도 살다 보면 그게 다 나중에 내 자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만들어내는 그 완성품의 어느 부분에선가 빛을 발하게 돼요. 그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서원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또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도 그 서원으로 쭉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가 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자리에 쏙쏙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셔서 할 만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배워야죠. 그리고 이 기술을 익히는 거. 부처님이 맨날 마음 공부만 하라는 줄 알았죠. 그죠? 마음만 닦아라. 뭐 명상만 해라. 이러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가 않으세요. 우리 부처님은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속의 지혜, 세속의 어떤 지식, 그리고 기술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갖고 잘 되길 바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단련할 건 단련하고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도 해야 됩니다. 이 수행도 그래서 정말 좋은 스승 밑에서 제대로 공부해야 그게 이제 내 노력도 이제 배가 되는 거죠. 내 작은 노력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부처님 말씀처럼 잘 설명된 말씀, 그 내용이 제대로 말해진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불교인들이시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가르침도 훌륭한 가르침이 참 많죠. 그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어떤 다른 가르침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할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살아볼수록 그게 더 경험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 그렇구나. 특히 이제 제가 우리 신도님들은 제가 이제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렵게 가르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도망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몇 년, 한 3년 정도 불교학교라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 뭐, 한 2주에 한 번씩 책을 읽게 하고, 막 그 책도 막 엄청 어렵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를 봐서 겨우 이제 버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겠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도망 안 가고 끝까지 공부를 하니까 지금 알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라는 게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쉽고, 금방 되고, 이런 걸 찾다 보면은 맨날 그 수준에서 놀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아, 뭐다 하는 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되게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건 내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을 것 같은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럼 가장 아무 쓸모없는 구름 잡는 이야기였으면 지금까지 이게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고 또 그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는 거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추타니 파타처럼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라는 지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런 거라도 가까이 하고 자꾸 이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삶에 큰 힘을 줍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다는 못하겠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의무도 있는 거예요. 주변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돌보는 부양의 의무도 있네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제 남편과 자녀가 되겠죠.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 의무, 보살핌의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대가족 제도여가지고 대가족 안에서 보살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여러분 세대는 모르겠고 저희 세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작은 집에서 사업에 망해갖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큰 집으로 들어와. 그럼 큰 집에서 당연히 방을 하나 내주고 같이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아주 위기를 넘기고 조금 이제 생활이 펴면은 이제 살림을 독립해서 나가기도 해요. 그게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였어요. 대가족이 그 역할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핵가족이고 뭐 1인 가구도 많고 하니까 그걸 잘 못해요. 그걸 어디서 해요? 그거를 국가가 합니다. 그 사회 보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족이 했던 시족 공동체가 했던 거를 지금은 이제 사회가 바뀌어서 사회 전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핌의 의미는 좀 더 넓혀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족에 대한 보살핌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에 대한 보살핌까지 포함합니다. 왜냐면 우리도 어느 날에 망해가지고 큰 집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돕는 과정에서 삶이 안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살핌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 혼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내고 또 일이 순서가 있더라고요, 살아보면. 해야 될 일을 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일을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안 하면은 혼란이 돼서, 스스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결과물도 없어요. 아까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면 일의 순서가 있겠죠. 그죠? 작업의 순서가 있고, 또 자기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배워야 될 어떤 정년의 과정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필요도 있어요. 제가 이제 논문을 쓰거나 어떤 글을 쓸 때 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글은 정직하다라고 늘 생각하는데 글이 안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내가 그 부분에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글이 안 나가는 글을 막 마감에 맞춰서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도저히 글이 안 나가고 결과치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창피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제가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 부분에 공부가 부족하구나. 그럼 다시 그 부분을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이제 차지면 거기가 이제 해결이 돼요. 그 아주 사소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글 같은 것도 그런데 현실의 일은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순서가 있고 조리가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혼란스럽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아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일의 바른 방향인지를 스스로 이렇게 알아내야 돼요. 그건 각자마다 다른 거예요. 뭐 요리를 한 사람 요리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죠. 그죠? 순서가 있고 재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등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이제 잘 따져보면은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거 조금만 더 할게요. 베풀어야 된다. 베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삶을 살고, 친척을 보살피고,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누가 잘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떳떳하고 나 스스로 사람들한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맨날 남들한테 가서 뭐 달라 하고 부탁하고 도움만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 피하겠죠. 그죠? 그러니 내가 먼저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또 어떤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지는 게 이기는 게 많아요. 이기려고 빠락빠락 안 해도 결국은 내가 먼저 양보하고 져주고 하면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푸는 거, 먼저 양보하고 먼저 베푸는 것이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로운 삶.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시박, 우리가 이제 아까 천수경 할 때, 살생을 하는 죄를 참회한다, 도둑질한 죄 참회한다, 그러니까 시박이거든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마치 화가가 그림을 완성해 가듯이, 조각가가 작품을 완성해 가듯이 한번 살아보세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았지만, 근데 이제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해야지. 그죠? 그림을 그리다 이거 영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새로 그려야 되지만,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의 그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다시 그림을 그리고 다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림을 그리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또 경험도 해야 되고, 또 기술도 익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찰하는 힘이에요. 내가 그림을 누가 옆에서, 잘 그린다, 박수 막 쳐주면 잘 그리는 줄 알고 그려. 근데 나중에 다 그려놓고 나서 아무도 안 사가. 옆에서 좀 막 이렇게 추워주는 말을 하고 아부하는 말을 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볼 때 아무도 안 사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준을 세워야 돼요. 남들보다 자기가 스스로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명품이 돼요. 지금 이제 우리 K-팝이 뭐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만약 K-팝을 하는 사람이 국내용 기준을 세워서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적당한 수준에서 만들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K-팝을 제가 자세하지는 못지만 그걸 했던 여러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빌보드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 기준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 그 심사를 하면서 우리 문화를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 안에서 보는 게 달라요. 그럼 기준이 높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기준을 적당히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의 기준 내가 뭐 무슨 엄청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그 아주 온전한 삶의 내용인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건 관계없이 내가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나에게는 너그럽고 남들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삶을 완성할 때 그림을 그려가는 화가처럼 훌륭한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가면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작품이 되면 나도 좋은 것이죠. 그죠? 만족스럽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좋아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비난받지 않는 행동하는 것도 정의로운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조심해야 될 게 다른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서 옳지 못한 일을 따라하거나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비난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오해도 많이 합니다. 그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면은 내가 아니라 남의 삶을 사는 게 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을 괴롭히고 문제가 되는 삶을 살 수는 그거는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는 내 삶을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외적인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삶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슈타니파타 내용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또 마음에 잘 새겨보시고 그래서 이제 꼭 우리가 이제 법회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같이 하는 이제 대불련 학생들에게도 같이 나눌 만한 내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배려하는 게 나에게 소확행을 하고 뭔가 맛있는 음식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보람있고 가치 있고 또 떳떳하게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내 작품을 내가 만들어 가듯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중간중간 뒤로 몇 발짝 뒤로 떨어져서 돌아보고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거는 고치고 또 고민해서 더 잘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게 필요해요. 막 달려간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점검하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한 번씩 이제 기도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한번 쉬어보는 거예요. 쉬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막 거기 매달려서 빨리빨리 뭘 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몇 발짝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리고 어떤 자세를 만드는 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슈타니파타의 법문은 나에게 나를 어떻게 축복하는가 정말 축복을 받는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